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삼성의 E40에 스톡롬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톡롬은 여러 가지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톡롬은 삼성에서 출시한 휴대폰 운영체제의 공식 펌웨어 버전입니다. 만약 커스텀롬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면 다시 스톡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 버전이라 하더라도 스톡롬을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 버전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도 스톡롬 설치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에서 여러 버전을 한 번에 업데이트 하려면,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10에서 안드로이드 13으로 올리려면 6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튜토리얼은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즉 데이터를 지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는 작업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널에는 ADIN을 통해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바로 이 휴대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따라하려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 상태에서 일반적인 업데이트가 안 될 때나 컴퓨터로 더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폰으로 여러 번 반복하기 번거로울 때도요. 그럼 이제 모든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휴대폰 정보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 번호입니다. 꼭 적어두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SMA405FN 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자신의 모델에 맞는 펌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하니 저와 같은 모델이라면 저와 같은 펌웨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상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모델에 맞는 펌웨어를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베이스밴드 버전입니다. 이제 처음에 모델명이 보이죠? A405FN 그리고 XX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U나 S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떤 글자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U나 S 다음에 제 경우에는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X 다음 두 번째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숫자 케이블을 좀 꽂을게요. 너무 거슬려서요. 그 두 번째 숫자가 바로 휴대폰의 부트레터 리비전 넘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리비전 넘버가 4입니다. 이 말은 더 낮은 리비전은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같은 버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최신 버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있다면 그건 그냥, 문자는 숫자보다 더 최신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1부터 9까지는 A부터 Z까지보다 더 오래된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A는 10번째 리비전이고 B는 11번째 리비전이며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G까지 갑니다. H도 있고 그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그 이상으로는 잘 가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알게 됐네요. 이제 다운그레이드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만약 4를 가지고 있고 최신 버전이 H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보안 업데이트와 성능 기능 등 모든 업데이트를 위해서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걱정된다면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면 이전 버전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운그레이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 리비전 사이 2023년 3월 버전을 보면 그게 바로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 레벨이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3년 3월의 버전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안드로이드 11에서 동작하고 만약 안드로이드 10에서 2022년 3월에 버전사가 존재한다면 그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전 3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항상 확인하고 적어둘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설명드릴 거고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버전을 원한다면 그것도 적어둘 수 있고 모든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로 가봅시다. 컴퓨터에서요. 화면을 보여주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드 레셋 인포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로 가세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두 가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섹션에서 먼저 삼성 드라이버를 받으세요. 보통 목록에 첫 번째에 있지만 없다면 여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광고가 뜨면 그냥 닫으세요. 이제 다운로드 합시다. 이제 다시 다운로드로 돌아가서 오딘을 검색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입니다. 버전 3.1, 4.4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저 광고를 닫을게요.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할 텐데 저는 분명히 사람이 맞습니다. 자, 이제 펌웨어도 다운로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펌웨어는 간단하게 SMA라고 입력해서 검색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405FN이지만 만약 다른 버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firmware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버전 뒤에 firmware를 붙이면 됩니다. 어디든 상관없지만 익숙한 이 사이트를 계속 쓸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제 버전으로 가봅시다. 여기 있는 CSC 코드는 통신사 제공 버전 같은 건데 시스템에서 FTM으로 표시된 것을 설치해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라를 선택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 버전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글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언브랜디드 버전인데 제 경우에는 XEO가 폴란드용 언브랜디드 버전입니다. 이 말은 곧 그냥 순정 버전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OPVPR, TPL, SNTPL 같은 버전들은 통신사에서 브랜드를 붙인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OPV는 오렌지, PRT는 PLS는 플러스, TPL은 T 모바일을 의미합니다.
저는 언브랜디드인 XE5 버전이 더 좋아서 이걸로 받을게요. 원하는 걸 고르셔도 되고 자기 나라 버전이 좋지만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최신 버전이 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신 버전사는 제가 현재 설치한 버전이에요. 이건 2023년 3월 1일 보안 패치 레벨인데 만약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네, 여기 가장 오래된 네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은 2021년 9월 1일자이고 여전히 안드로이드 11이지만 안드로이드 11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휴대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 경우 이 기기에서는 이게 가장 오래된 네 번째 버전이고 설치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지우게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그건 아까 언급했던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거나 더 최신 버전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 버전을 설치하는 게 항상 재밌어서 이번에는 더 오래된 버전을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SameTHW 서버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만약 있다면 SOMEFW를 쓰신다면 선택하시고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할 거고 삼성 드라이버 설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곧 진행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링크예요. 네,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모든 드라이버를 압축 해제해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운로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언가를 우클릭해서 USB 드라이버를 모두 압축 해제하세요. 어디인가 소프트웨어도 다운로드가 끝나면 똑같이 압축을 푸세요.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드라이버를 열어서 설치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따로 설치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아니오를 클릭하겠지만 여러분은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컴퓨터를 재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딘을 찾아서 exe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OK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 반드시 로그아웃 해야 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및 백업 그리고 계정 관리로 이동하세요. 여기에 구글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클릭한 후 계정 삭제를 누르세요. 계정이 여러 개면 동일하게 지우세요. 좋아요. 이제 휴대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컴퓨터와 휴대폰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서 휴대폰을 끄세요. 그런 다음 전원 끄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서 잠시 기다리세요. 이제 컴퓨터에 이미 연결되어 있지만 휴대폰에는 아직 연결하지 않은 케이블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볼륨 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하세요. 파란 화면이 나타나면 그때 볼륨 업 버튼을 짧게 눌러주세요. 이제 다운로드 모드가 표시되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여기에서 컴포트로 표시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제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 봅시다. 펌웨어가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좋아요. 이제 압축이 풀리면 창을 닫아도 됩니다. 어디엔 프로그램으로 가서 BL을 선택하고 BL을 클릭한 다음 압축을 푼 폴더에서
BL로 시작하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BL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APCP CSC 파일도 있고요. 저는 보통 AP 파일을 마지막에 불러오는데 왠지 다른 파일들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AP를 마지막에 불러옵니다. 순서는 무관하며 BL, AP, CP, CSC 파일만 불러오세요. 각 파일을 해당하는 항목에 맞게 불러오면 돼요. BL로 시작하는 파일, AP로 시작하는 파일, CP와 CSC로 시작하는 파일을 각각 선택하면 문제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파일이 모두 불러와졌으니 이제 시작 스타트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작되면 아주 좋은 거고 가끔은 그냥 로그의 셋업 커넥션에서 멈춘다면 그럴 때는 케이블을 뽑고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7초간 길게 눌러서 휴대폰을 재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면 그때는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네, 완료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일이 휴대폰에 업로드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재시작될 거예요. 이 휴대폰은 속도가 느려서 보통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완료됐으니 설정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롬이 설치되었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